오늘 인사명리 128화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입니다. 태극기들은 다들 다셨는지요? 일본 놈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죠? 우리 대통령 광복절 축사 들어보니 듣기 싫은데 들어봤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광복절날 하는 얘긴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인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안에 진실이라고는 없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 대단히 하는 듯하고, 우리 경제를 굉장히 좋게 하는 듯하고, 우리가 정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이전엔 안 했는데 굳건히 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고, 가상현실에서 사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정말 무정부 상태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너무 오래 가면 이 나라의 잠재력이 많이 파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동성이 줄어들면 뭘 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이번 월드컵에 우승을 했어도 뭐 아르헨티나는 끊임없이 디폴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게 이제 군사독재 이후에 뭐 나라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경제를 모르는 애들이 나라를 운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핍하게 사는데 이게 역동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오직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달래줄 수 있는 축구에 올인하는 거죠. 그 쾌감, 순간의 쾌감에 푹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이게 막 K-팝 막 노래하고 춤추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그게 역동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따지면 젊은 세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강한, 그야말로 그 혁명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는 나라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끔찍한 군사독재 시절을 이겨낸 비결은 20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졌고 연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요. 근데 그게 다 죽었죠, 지금. 그래서 참 문제다. 내가 사는 세상은 바꿀 수 없어. 이게 이제 자본에 포섭된 전형적인 세뇌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돈을 이길 수 없다. 돈의 세상에, 이 구축한 이 세상, 이 시스템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자신만만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도대체 후쿠시마 2년 전에 국짐에서 한 얘기들과 지금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게 다르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영혼을 갈아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백작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얼굴을 갈아치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의류에 이제 그런 의미도 살짝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면 유금이라는 것은 내가 일간인데 유금이 나를 조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정의로운 사람, 그야말로 장군 같은 사람, 무관, 그런 강력한 원칙과 소신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그것에 내가 위축되어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거죠. 관에 맞춰서. 그런 속성들이 있다. 오늘 제 이제 표지가 바뀌었는데, 이거 제가 포토샵으로 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원본 이미지 가지고 그 designer.microsoft.com이 있어요. MS에서 만든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웹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이용해서 디자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배경 날려,
인물과 개, 사람과 개만 남겨. 그랬더니 이제 이런 몇 컷을 줬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게 이제 활용할 때마다 느껴져요. 저희 댕댕이도 이제 13살이라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죽죠. 살다가 추억을 남기고. 그런데 이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부와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을일주 시작해보죠. 십성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편관 깔고 있습니다. 편관은 한이 많아요. 편관을 한 글자로 하면 한입니다. 이 한을 그러니까 편관죄화 7살이죠. 냉정히 따지면 7살을 제화해서 이제 편관으로 내가 쓰는 건데 그걸 제화해서 쓰는 편관은 이제 큰 명예 같은 거예요. 크게 유명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한이 쌓입니다. 한이 맺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어쨌든 편관은 이런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로 쓰지 않는 편관은 편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굴종하는 것, 아첨하는 것, 변절하는 것, 그런 에너지를 쓰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의리, 내가 총대 맬게,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또 맞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는 책임이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소신 어기지 않는다. 내 명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이익을 탐하느라 내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유금은 오행적 물상으로는 어쨌든 보석 뭐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을귀인 을기신자, 을기는 이제 신자, 신금, 정관이 이제 천을귀인인데 유금도 그런 오행적 속성으로 보면 값진 보석 이런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 편관을 굉장히 가치 있게, 귀하게, 수준 높게 쓰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평범하게 쓰면 이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자존감은 좋은 개념이지만 자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실력도 없으면서 남이 뭐라고 비판하면 자존심만 내세운다. 내가 틀렸는데 분명히 그럼 인정을 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그런 건 좋지 않죠. 또한 이제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그게 회사든 또는 뭐 국가 자리 공직에 나가서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권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으로 쓰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냉정할 수 있어요. 이게 냉정하거든요. 잘라내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런 글자 아닙니까? 냉철한 건 좋은 거예요. 이제 두뇌작용도 그렇게 쓸 수 있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자를 거 자르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관에 올인하면 이제 출세지향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권력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지향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바르게 할 것이냐, 정당하게 할 것이냐, 그 권력을 쟁취한 이에도 그것을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검사들은 이제 편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권력을 자기들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에너지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의리을주인데 얼마나 국민들에게 따뜻했습니까? 그의 위트, 유머. 그러니까 정치는 내 이익을,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느냐, 공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이런 에너지가 달리 쓰입니다.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도 의리을주죠. 그래서 살인상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인성 없잖아요. 이따가 뭐 또 얘기하겠지만 갑신일주는 절저봉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임수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어떤 자격을 취득하면 내가 살 자리,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사는 길이 생긴다. 소위 그런 의미인데 의리일주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더욱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살인상생, 이 정신적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깨우칠수록 이 에너지를 내가 사익을 위해 쓰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당연히 되겠죠.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그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이제 인문적 감수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럴수록 좋은 지도자가 되죠. 이 국짐에는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그동안 향유해온 권력, 내가 행사한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벌 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더더욱 그것에 정반대되는 요소, 사랑, 존경, 배려, 나눔, 이런 쪽으로 쓰긴 힘들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써온 에너지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거냐, 그건 뭐 배우자든 친구든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뽑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건달이 조폭 집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들과 똑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깡패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요. 어쨌든 결국은 자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 수준, 사람 보는 눈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 혹은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결정이 된다. 결국은 내가 누구 뽑았어? 이것은 자기 영혼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 거죠. 술자리에서 내가 누구 뽑았다고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뭐 자연의 이치가 반복과 순환이긴 한데 그것은 그 이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기 영혼의 수준 낮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아닌 행동이다. 그런 것 제발 이제 그만하자. 요금은 좋은 쪽으로 쓰면 이제 이게 인물이 좋거든요. 조각미녀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의 에너지가 더욱 다른 글자들과 이게 합을 해서 굉장히 강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조각이 아니라 지나치게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남이 될 뻔했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형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몸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활인성을 하려면 이 살인상생의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격 갖고 해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제 물상적으로 이 금극목을 활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미용실에 가는데 이게 머리카락이잖아요. 그죠? 네, 칼 가위 가지고 잘라내는 거. 이제 그런 업종부터 네일 아트 뭐 이런 거, 의료, 그리고 문신, 우리는 아직 불법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 요즘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개헌법으로 쓰기도 해요. 눈썹 문신 뭐 이런 것들, 식재료 칼 가지고 썰고 하는 거, 요리 뭐 등등등, 그런 쪽으로도 다 이제 이 직업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가장 기본은 어쨌든 평관이라고 하는 특수조직, 공직에서 내가 생활하는 거, 직장을 떠나면 별로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직장 에너지로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흉한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겁니다. 지장가는 경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관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관과 또 일경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착성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근데 잘못 쓰면 이게 왕지로서 정관이 편관으로 바뀌잖아요. 항상 자묘오유의 이 왕지에는 이게 전환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다니다가 이 회사 다닌다, 이런 거예요. 경금 조직이 나를 너무 일경합으로 올가매, 이 회사 지겨워, 움직여야지.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회사 들어가더라. 그 회사 그립다. 그 회사 갈 걸.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살이기 때문에 이제 재가 있으면 운에서 혹은 재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재생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업성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생살 나니까.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따 이제 권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12의 문성으로는 유신미호 이렇게 흐르니 이제 절지가 됩니다. 절지. 예전에 뭐 월지, 절, 김어준 총수 사주 얘기하면서 했나, 어쨌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론 하면서도 그랬고, 모든 게 끊어진다. 태는 이제 그래서 탯줄이 연결된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끊어져 있어. 힘들죠. 약간 십성적 또 이제 지장간 이제 그런 의미를 다 결합하면 이 절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많은 거예요. 뭔가 잘 안 된 것들. 내가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 어떤 지원도 없는, 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일어났어야 해. 이제 이런 것도 개념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스스로 일어날 거야.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딛고 일어서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편관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항상 두뇌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항상 긴장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베이겠죠. 잘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총명해요. 두뇌작용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빛나게 바바박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런 측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갑신일주. 갑신일주는 절처봉생이에요. 신중임수가 있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극한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절의 극한, 극단 이런 의미가 있죠.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편관을 제어할 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철한 사람, 냉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아까 말씀해 드렸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나를 다스리는 에너지로 쓰지만 타인에게는 부드럽게 쓰는 겁니다. 근데 노력할 때는 정말 엄청난 절제 이런 쪽으로 쓰고, 원칙 이런 쪽으로 쓰고, 타인에게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살인상생 이런 구조로 되면 내 힘듦을 통해서 타인의 어려움을 유추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11선 6회, 망역천의 6회. 6회하면 특히 이게 편관 에너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정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철학성이에요. 활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할수록 사람의 영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뭐 지식 지혜가 올라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런 쪽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6회의 의미를 아시면, 예전에도 했습니다만 6가지 해, 그런 해를 극복하려면, 그런 해에서 내가 자유로우려면 정신 공부를 깊이 해주고 건강관리 꾸준하게 해주고, 건강관리가 뭐 좋은 비타민 영양제 뭐 이런 거 먹고 병원 열심히 다니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정말 운동을 통해서 몸 관리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사주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해한다면 어떤 방식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뭐 달리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관절 아작나겠죠, 잘못하면. 수영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살인상생으로. 술을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술은 무조건 물이냐? 아니요. 이게 명상 요가 이런 거, 이런 정신과 연결된, 그 다음 태극권 이런 것들, 물 흐르듯 한 거, 그런 것들이 이 정신적 수양과 연결된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수영은 그 자체로 이제 체력을 기르고 이러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운동이죠, 당연히. 달리기로 해서 내가 이제 목근을 쓰는 건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관절 나가요. 40대, 50대
분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등산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 마라톤하고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둔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언을 하는 애들 듣지 않는다 그랬죠. 안 들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지혜, 아,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이 조언을 하는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잘 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조언을 들을 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덕경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준 높은 선비들한테 도를 얘기하면 이제 부지런히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애쓴다. 근데 이제 중간 수준 선비들은, 아, 이게 도가 긴가민가, 그게 있는가, 없는가, 있는 동, 많은 동,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마음이 동했어. 아, 진짜 있는 것 같아. 해서 수양도 하고 수련도 하다가 또 다른 날 아이씨 그런 게 있어. 귀찮아요. 놀자. 이렇게 하는 거고, 수준이 완전히 낮아버리는 사람들은, 선비는, 아, 그런 게 어딨어. 비웃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웃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명리, 이런 거. 왜냐면 사주적으로 이게 정관정인으로 특히 정관.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원칙을 혹은 사회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구조는 과학, 이런 쪽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 분야, 그것 명리학뿐만 아니라 뭐 주역 이런 쪽 다 뭐 도덕경 이런 것들 굉장히 개무시합니다. 오직 과학인 거죠. 눈에 보이는 과학 기술 이런 거, 코딩, 컴퓨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입력하면 인풋이 나오는 거, 이게 정해진 어떤 시스템, 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과적으로는 법 뭐 이런 거 더럽게 좋아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법을 지들 꼴리는 대로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따르죠. 인정하죠. 그 외의 것,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 이게 작아서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눈에 타당한 것만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벽 보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만나요, 저는. 이렇게 영혼이 하찮은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깊은데요. 알수록. 그러니까 그런 깊이가 있을 때 이 과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리든 저 천문학도 이제 막 물리학이죠. 전체 물리학.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게 깊어짐. 그들의 학문은, 그들의 말은, 글은 인문학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깊은 사람들이 돼요. 이제 그분들의 또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인문학적인 지혜가 또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냥 과학적인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름 잘 나가면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인문학 따위는 이게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천박하죠. 깊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의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서 거의 뭐 검사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확실히 양자를 같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슈가 초전도체 아니겠습니까? 슈퍼 컨덕티비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초전도체 그 자체를 뭔 얘기야. 이해하려면 영어로 보는 게 좋아. 이런 의미구나. 그죠? 그리고 과학 교양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두뇌 작용이 좀 활발해져요. 내가 모르는 분야, 저도 뭐 그쪽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양서들 읽으면서 그런 개념들을 내 몸 안에 축적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도덕경도 읽고 주역도 읽고 명리학도 공부하면서 이게 연결이 돼요. 이제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모를 때와 알 때는 확실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 이게 내가
이걸로 먹고 살 건 아니야. 그래도 꾸준히 교양적으로 쌓아두는 것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생각의 스펙트럼이 확실히 넓어져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열려있는 것 자체로,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열려있지 않으면, 닫혀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검사들 뭐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 얘들은 이제 퇴보의 길만 남았다. 무조건 낮아지는 길만 남아있어요. 정말로. 사회에서 검사하면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앞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열려있는 사람, 어떤 학문이든 받아들이려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열려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지고 앞으로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명리라고 하는 것, 사주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말년운, 뭐 이런 얘기는 뭐 상식적이잖아요. 말년이 좋다. 고생, 정말 고생하다가 말년에 대박 났어요. 말년에 대박이 그냥 오냐고요. 사람에게서 오거나 자기 실력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서 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 공원에 산책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떼부자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반대 케이스였나?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나고. 그래서 그쪽에 양재천이었나? 갑자기 뭐 운동하는 할머니들 엄청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재밌죠? 어쨌든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뭐 영화처럼 한 번도 얼굴 못 보는 먼 친척이 나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 이 사람에서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꾸준히 이게 편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에너지 극한으로 쓰면서 난 이겨낼 거야, 난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 자기 실력을 쌓은 사람, 노력의 대가로서 받는 말년운이 진짜 말년운이죠. 하늘도 좀 도와주겠죠. 그래, 수고했어, 이제 좀 편히 쉬거라, 놀아라,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말년운은 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려야 된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열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명리 공부하면서 자기 에너지에 그대로 갇혀가지고 사람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나쁜 소리 상담하면 철학관 몇 군데 뭐 서너 군데 갔는데 저는 결혼도 못한대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선생님 사주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50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7, 8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럼 결혼 안 하고 살까요? 간단한 이슈죠.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나의 기질에 이 결혼을 막는, 남자든 여자든 그 이성의 접근을 막거나 이성이 접근해서 연애를 하는데 결국은 떠나가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에너지 작동 방식은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오죠. 내 기질이 어떻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것들, 나쁜 단점은 버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일종의 가이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귀가 열려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욕망, 결혼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의 수단은 내 안에 뭔가를 이렇게 덜어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좋은 학문이죠. 넌 결혼 못해. 넌 남자 안 와. 혹은 넌 너무 남자가 많아. 그래서 네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결혼 못해. 이렇게 함부로 툭툭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처음 공부 초반에는 던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성숙하면, 자기 사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악담을 퍼부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건 휴일이라 좀 널널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해에서 내가 벗어나면 정식 공부, 특히 명리 공부 근간이에요. 정말 근간. 이 근간이란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명리를 공부한다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간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그 근간이라는 게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몰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근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본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만만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뭐 제가 댓글은 안 합니다만 제 영상 댓글에 보면 제가 이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뭐 이것이 뭐 그러니까 특유의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딱 급을 알아요. 그렇게 남기면. 그러니까 뭐가 되려다가 파격이 되어서 귀함이 낮아졌어. 뭐 이제 이런 얘기는 한심한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이런데 그걸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파격이라고 하면 파격이고 뭐 그걸 구분하는 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귀해지지 않아. 천해 뭐 이런 거 천격. 그럼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이씨 내 사주 파격이네. 아이씨 정인격이 제극인 돼가지고 파격됐어. 아이 난 천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렇게 딱 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의 조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정체된 인간으로 살다 가느냐 그렇게 정해지는 거지 그렇게 변화하는 거지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에서 오는 에너지가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정된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바뀌지만 늘 정신적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 바뀔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거부할 때 타고난 에너지 그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할 때 태극기 부대도 되고 검사 같은 인간들도 되고 이직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라 이런 거. 민주당 애들은 다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고착되는 거죠. 의료일치로 얘기하면 내 원칙에 그냥 함몰되는 겁니다. 내 아줌마노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료일주. 내 생각이 최고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원칙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쓰긴 합니다만 투자에도 쓰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라. 근데 그것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칙이 아니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유해질 때, 융통성이 있을 때 원칙이라는 것도 아주 날카롭지는 않지만 자기 삶 속에 녹아서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그런 부드러운 원칙이 됩니다. 그런 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겠죠. 그죠? 완전히 삶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지로 노력하려고 막 미친 듯이 고민을 한 3시간 했다가 한 10분 운동하 이런 게 아니고 때 되었네. 몸이 찌뿌둥하네. 스트레칭하고 운동해야겠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관리는 정말 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육회는 배우자가 특히 이게 평관이기도 하니까 배우자가 육회며 평관이면 육회잖아요. 배우자 말에 잘 따르자. 배우자 존중하자. 쉽지는 않습니다. 맨날 나를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절제시키려고 하면 쉽진 않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만나는 배우자는 평관 배우자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쭉 살든 뭐 중간에 끝내든 그건 알아서. 자, 남녀 한번 보겠습니다. 무제죠. 무제네. 배우자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있다 이런 거예요. 재성하고 연결이 되면 재생살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돈 많이 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별도의 노력을 통해 식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영업 등 이렇게 돈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 돈을 받는 삶이라면 그렇게 직장 에너지를 쓴다면 재생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배우자로 인해서 돈 나가요, 잘못하면.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고, 배우자가 평관 에너지니까 내가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내 인격도 많이 함양하여, 내 마음그릇을 넓히면, 그 배우자로 인하여 겪는, 혹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막 뭐라 해도 그냥,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될 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서로 사이가 좋아질 리가 만무하고, 한쪽이 너무 강하다든가 그러면 한쪽이 아무리 참고 그래도 이게 뭐 안 돼요.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한쪽은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흐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서 좋지 않아요. 건강 측면에서도. 그리고 기막히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든가, 특히 공무원들은 뭐 그런 일이 잦으니까 그럴 땐 기꺼이 가야죠. 또 그걸 붙어 있겠다고 뭐 한쪽 정리하고 내려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건 막아요. 요로요로한 게 하늘의 뜻이라서 그렇지 않고 그냥 주말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좋다. 가면 그쪽에서 직장을 가진 배우자는 열심히 어쨌든 낮에 가서 동료들하고 일을 하게 되지만 혼자 집에 남겨져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명령공부 안 할 거 아닙니까? 심심하면 이제 지역 커뮤니티 이런 쪽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뭐 이러면 또 아주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뭘 이상한 걸 하거나 오프라인 나가봤더니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나오게 됐어. 아우, 이건 뭐 정치 세계 너무 다른 지방에 왔더니 도대체 맞는 사람이 없네. 이제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이제 외롭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저녁 때 또 이제 배우자 달달 볶거나 배우자가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배우자 입장에서 피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죠. 네, 그런 문제로 조심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재생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거 하면 이제 돈이 훅훅 나가거나 소위 이제 손재 파지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돈 문제로 갈등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여자 입장에서는 편관입니다. 아, 내 남편이 편관 남자야. 부드럽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어쨌든 이 편관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혹은 이 금극목의 활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공이 이제 그런 갈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직종, 뭐 의사라든가 그런 직종에 근무한다면 상당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흉한 의미는 이제 반감되겠죠. 사실상 없어지거나.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장간에서 경금 신금으로 이제 관사론자, 마치 직장을 바꿨더니 더 나쁜 직장이 왔어. 들어가서 일하게 됐어. 이것처럼 처음에 고리타분한 공무원 남편 만났다가 애인을 만나서 이제 이혼하고 결혼했더니 완전히 이게 사이코 같아. 편관이야. 나 막 너무 나 괴롭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조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이 사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내가 내조를 했더니 다 날려. 계속 날려먹어. 날릴 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에 또 여기 예를 들어 진토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을경합 살짝 이래가 또 진유합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파는 그런 에너지로 뭐 또 다른 여자 만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재생살은 그런 거예요. 재생살 남편은 열심히 내조했더니 돈 날리거나 하여튼 나 버리고 가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뭐 현대에서 좀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게 뭐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사랑이 끝났어도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멋지다고 하거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했어. 그게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인간은 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리 지금 뭐 풍족하게 살고 서로 뭐 겉으로 좋아 보여도 내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거는 가식이죠. 위장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위장된 사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죠. 하여간 진짜 사랑을 인생에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도 추억으로만 남아도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공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명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제자들, 예전에 막 공부했던 분들, 막 공부 진짜 안 하는, 지지리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해서 머릿속에 다 담고 싶은, 복습 절대 안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복습할 게 쌓여서 결국 포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저래 해서 되겠나. 제가 공부 방법도 저도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속 이것을 막 수정하면서 이 시스템을 압축하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방식으로 바꿔온 거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걸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돈을 조금 쓰게 하면서 효과는 좋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압축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온 거란 말이에요. 저도 뭐 돈 내고 공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파일도 몇백만 원짜리를 그것도 초급, 중급, 상급으로 사가지고 돈 엄청 뜯기기도 하고 저는 저에게 배우는 분들한테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긴가민가 하면서 공부 하느라 시간 낭비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1년짜리 시스템은 3개월 공부하면서 제가 드린 이론, 그 다음에 수많은 명조, 잘 풀 명조, 그냥 1년이면 돼요. 이거 명리 공부한다고 고전부터 그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이런 거 달달 외워서 어떤 분은 진짜 막 만독을 하면 타는 스님이 주역을 만독했다. 님 경물지지 세상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 이렇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명리학 고전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사주 절대 못 풉니다.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거기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명리를 깨우칠 때 제가 명리는 1년이면 되는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년이면 된다는 것은 사주 이렇게 푸는 거구나. 통변이 가능하고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 정교함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숙성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자기 언변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삶의 경험과 자기가 습득한 다른 지식과 지혜의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깊이 내려가는 분들, 아주 깊이 내려가는 분은 차이가 있겠죠. 물론 타고난 에너지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인성을 잘 쓸 수 있는 에너지라면 남보다 훨씬 이제 지혜롭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생뚱맞은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용신이 어떻고, 뭐 이게 억부, 조, 뭐 어쩌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용신운이 오니까 잘 풀릴 거고,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몇 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면, 사주 놓고, 뭐 예를 들면 숫자 따지고 있거나, 용신 따지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못한다. 문제가 있겠죠. 그죠?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했어요. 공부 너무 안 하시는 분들한테 명리와 사랑에 빠지면 공부를 하고 싶을 거다. 집에 와서 복습하고 싶을 거고. 근데 제가 압축 하다 보니 사랑에 굳이 빠지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1년이면 된다. 그냥 돼요. 그냥 증명이 되는 거니까. 더 깊이, 저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날마다 사주 안 푸는 날이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건 제가 정리를 위해서건, 그 정리는 이제 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에게 다시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저도 날마다 공부하는데 어떻게 명리를 깨우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면 1년이면 되는 학문이다. 그 베이스에서 깊어지는 거다. 거기에 주역도 공부하고
도덕경도 공부하고, 거기에 과학도 공부하고, 교양적으로든 다른 인문학도 공부하고 이럴 때 사람은 계속 성숙해요.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노력이 정말 좋은 말년운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좋은 운이 온다고 정말 다 크게 받아먹을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불가능. 정말 받아먹으면 안 되는 운을 받아 처먹는 사람도 있죠? 누군지 딱 떠오르실 텐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그 운으로 인하여 그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정상에서 이젠 후회만 하면서 보내다가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최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돼야죠. 자, 의료일주입니다. 물상적으로 보면 이제 바위를 뚫고 올라온 이런 풀이에요. 조금 이제 귀하게 쓰는 사람은 삶을 귀하게 쓰는 건 내가 이런 에너지를 귀하게 쓰는가 오늘 얘기 드렸습니다. 난초, 화초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딱 느껴지시는 게 뭐예요? 이게 지난번에 을미의 일주 이런 것처럼 사막에 핀 이 선인장, 사막에 자란 거기에 엄청난 인고 이런 거 인내심 이런 게 느껴지죠. 의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고독 이런 것도 느껴지죠. 내가 살 만한 터전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강인한 의지 이런 것도 느껴지고 인내심도 느껴지고 고독함도 느껴지고 이 바위에 돋아나 있으니 이게 풀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고귀해 보이죠. 그죠? 근데 당사자는 고통이죠. 이게 한이에요. 얘기할 친구도 별로 없고 이런 한을 내가 어떻게 승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고독한 무대에서 수많은 오랜 고독의 시간을 나는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세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겁니다. 노자 같잖아요. 그죠? 종교성, 학문성이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누구 사진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짧으니까 보고 갈까요? 이 팬들을 생각하는 손짓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코너킥 차려고 딱 있으면서 주심이 휘슬 불기 전에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거든요. 임신정미 의료병자 미월 편제 돈의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제의 세상과 편제의 세상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식상이 올라왔죠. 이건 실은 추론이에요. 여기에서 정화가 올라왔습니다. 난 식신생재하는 사람이다. 내 전문성을 쓰는 사람이다. 을목비견들과 함께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써서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회와 나는 격각을 이루어요. 그죠? 내가 해외로 넘어갈 때 내가 이 국가 자리를 보면 이제 국가의 정관에서 들어올린 이 정인 자격을 내가 식신으로 합할 때 이게 이제 사주에 처음에 공부하면 묶여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국가에서 올려주는 자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 정화는 여기로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을 이루면서 빅업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이런 것을 이제 전용하다, 전속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국가 자리에서 올려놓은 이 자격에 전속되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그래서 맞는 거예요. 미신, 이거 보면 요거하고는 내가 잠이 원진, 미유 격각 안 맞죠. 그래서 해외로 갈 때, 왜냐면 해외로 가면 이게 미신합하니까 돈하고도 합을 해요, 얘가. 그래서 나는 이 해외의 관과 연결하면 신유술, 신자신으로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근데 여기로 갈 때 내가 유명해진 거. 왜냐면 나는 신유에서 여기 이게 생지고 나는 왕지고 내가 유명해지려면 여기에서 내가 관을 가질 때 관에서 줄려온 인성에 맞춰서 내가 활동할 때 시간이 지나면 내 명예는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관에 묶인 돈을 여기도 20대 때 보면 10대 때보다 마찬가지인데 다 관에서 올려준 돈이란 말이에요. 내가 명예를 추구할 때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추구할 때 돈은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평진전에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응용하게 된 건데 이게 사회인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왜 사회의 속성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 이해하실 텐데 어쨌든 저는 설명 여기서 안 드려요.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이해 안 되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해 안 되신 상태로 계속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식상이 드러났잖아요. 이 식상을 인성 가지고 쓰는 거예요. 식상 페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관을 둔 것은 지금 직업적으로 쓰는 거지만 이 언변도 굉장히 좋잖아요. 상관. 그리고 이게 을목 입장에서 보면 우리 눈의 입장에서 말고 을목 입장에서 보면 좌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왼발 오른발 굉장히 잘 쓰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그러면 상관이 있어야겠다. 이 정인에 딱 붙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올려놓은 자격이니까 국가대표도 하는 거고 그죠? 또 상관적으로도 쓰는 겁니다. 상관 페인 상관적인 자기의 임기응변적 에너지로도 쓴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실제로 손흥민 보면 그래서 왼발 오른발을 굉장히 잘 쓴다.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외에서의 팬들 이런 거예요. 내 명예와 연결이 돼요. 그죠? 신유 술 하면서 돈까지 벌게 되고 돈도 그리고 신자진 하면서 이제 이 진토라는 돈도 벌게 되고 신자진 하면서 내가 둘 다 이 관도 인도 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도 인기도 굉장히 이게 폭넓게 해외에 나갈 때 발전한다 이런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발전이 굉장히 이게 적은 거예요. 해외 관인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해외 가서 하시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해외에서 자격 취득하시오. 그럴 때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축구를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 가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연구원 이쪽하고 잘 맞아요. 내가 이제 식상의 전문 연구원 이런 쪽이고 자격 가지고 자격 획득하여 상관적 연구도 하고 왜냐면 이게 지지에서 원국 자체가 이제 금국목이 지장간에서 이루어지고 그죠? 많은 인성을 써야 되는 사주며 대운도 보면 이제 금국목이 계속 일어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천간에 올라오는 명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30세 이제 들어서 이제 선수 생활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뭡니까? 지금 이제 명예를 굉장히 아직은 중요시하죠. 32세, 30세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토트넘에서 개매년에 이번에 경신월에 어떻게 됐어요? 캡틴이 됐죠.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런 에너지 조합인 거야. 경신은 신유술 해서 대운 자체가 재생관이니까 명예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거고 이제는 35세 이렇게 넘어가 꺾이고 그러면 특히 이제 언제가 되겠습니까? 요때 정민년 요때 되면 생각을 좀 하겠죠. 마치 호날두가 사우디 가서 뛰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들 뛰죠. 이제 손흥민은 또 아시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이런 거는 택도 없고요. 야구니까 야구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 돈을 주면서 프로 리그를 운영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야구 쪽으로는. 근데 축구 쪽으로는 뭐 중동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커졌죠. 이게 중국 쪽이 옛날에 커서 뭐 세계 선수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용광로와 같았다면 지금은 중국으로 완전히 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쪽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런 쪽에 가서 이제 뛰기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죠. 이 정미. 그런 쪽에 가서 이 경술도 근데 그때 가면 이제 이 돈을 쫙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죠.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은퇴를 해갈 것이다. 마지막은 그쪽에서 화려하게 쫙 여기서 뛰고, 그 다음부터는 중동에 가서 한번 딱 돈 끌어들이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명예에 깎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이제 그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인성 에너지가 들어오니, 이게 그냥 팡팡 했으면 휴식도 좋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지만 이제 이 병화 에너지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죠? 이제 우리나라 감독은 한번 해먹겠다. 상관 배인 가르치는 거죠. 인성 가지고 국가 자격 가지고 그죠? 특히 이제 50대 감독 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하고 자격 취득하여 자기 명예 가지고 누리면서 때 정말 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손흥민이 감독 됐을 때 월드컵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제 단순한 자격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신자진에서 엄청난 인성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사주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손흥민이 결혼을 늦게 했는데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앞에서 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축, 경술, 의료, 신사. 여자분 사주죠. 27세입니다. 이 정제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정제와 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축수령을 해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게 좀 불안한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형살 걸린 돈의 사회인데 형살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형살을 걸린 또 돈끼리 형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돈과 돈이 뭔가 조정하고 그죠? 조율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그런 데서 올라온 관과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직업성도 그에 맞는 것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돈 이외에 지금 관이 있는데 이 관은 국가 자리에서 이렇게 임묘했던 것이 올라온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여기서 단순히 이제 술중신금이 올라온 형태인데 어쨌든 이게 형살 걸린 관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분은 이게 무인성사주잖아요. 근데 인성이 운에서 오니까 그죠? 이게 좀 관살 혼잡에 그러면 이제 편관의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살인상생으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신유술 이렇게 돼서 지지신금이 올라간 형태 이제 가삼합 사유축 그래서 또 삼합 그래서 관성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관에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 것은 필수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는 돈이 없고 내 일과 내 명예, 내 지위가 사회의 돈과 연결하고 사회에서 돈을 끌어오는 거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사회 이 관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사적인 에너지로 쓰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사유해서 내 이 7살의 에너지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임용도 안 됐고 자꾸 시험 봐서 떨어져서. 지금 교사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학부모들의 갑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녹음도 하고 별짓 다 하죠. 아동학대죄니 뭐니 학생 인권이니 인권 자체는 필요했지만 그것들의 이제 적용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죠. 여하튼 그래서 다른 진로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공부한 것은 이 구조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쓰기가 만만치 않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어쨌든 이 많은 관들을 써줘야 되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유명해지고 싶어요. 나 이 권력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일이 이 권력과 붙어 있는 것도 되고, 내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이것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예욕이 사주고, 이 관이 이 형살 걸린, 재성 형살 걸린 사회에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운의 흐름을 보면 또 비겁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 비겁들, 내가 관이 있으니 이 비겁들을 리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은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잘못 쓰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도 일종의 도식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자 굉장히 공부 에너지가 강한데, 그게 이 식신과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죠? 좋게 쓰면 내가 이미 합격을 했으면 이 자격 가지고, 자축하만 자격 가지고 내가 국가 자리에서 가르치다 뭐 이런 쪽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썼단 말이에요. 이미 안 된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것이 잘못하면, 잘 보세요. 요 직장이 여기에 임묘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축토 이럴 때 축수량에서 축토가 발동 걸리면 운에서 딱 와버리면 직장이 없어지는 문제. 또 이게 축토가 임묘해버리죠. 임묘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 일도 없어, 내 직장도 없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 이게 특히 개축 때문에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요게 이제 내가 식신이 있으니까 개축은 100% 굉장히 강한 편인이에요. 편인이 와서 식신을 쳐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축토를 달고 오니까 또 관도 임묘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 특별한 직업 없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라, 그렇게밖에 안 돼, 너 뭐 직업도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세운이 다행히 갑진을사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이 에너지가 임묘되지 않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사주는. 이런 특수 자격을 돈과 관련, 돈에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재극인이 된 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실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이 큰 자격, 또 국가 자리에서 올라온 자격이니, 개신기, 이 7살과 연결됐잖아요. 개신기, 그죠? 재생살 살인소통이니까, 국가 자리 관이 인정하는 그런 특수 자격을 취득하여 그것이 시키는 대로 정화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죠. 그럼 천간에서는 관인상생이 연결이 되죠. 관이 시키는 대로 일하라. 이 얘기는 반드시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관에서 일하라, 그 뜻이거든요. 동시에 식신은 여기에 임묘되니까 거기 관에서 주는 돈 받으려고 완전히 고개 숙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축술형이니까 늘 임묘하는 게 아니라 형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형살 걸린 분야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관성, 이런 상관성이 항상 내가 이 명예를 추구하는 쪽, 그리고 사회의 돈을 내가 끌어오는 쪽, 이런 쪽으로 쓰니까 결국은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평관의 에너지, 가오의 에너지, 권력의 에너지,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내 명예, 내 브랜드, 그런 에너지를 써야 돼요. 돈을 추구하지 말고 그러한 이 평관의 획득을 목표로 할 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관에서 내가 이렇게 벌이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쓰면 되고 남편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애교 잘 부리고 이럴 때는 병신합하니까 간지압으로 잘 지내게 됩니다. 사회적 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유금에서 여기서 정관, 사회적 관 튀어나왔고 남편 글자 튀어나왔고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 가고 싶은 생각은 없냐. 그런 쪽에 쭉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특수 자격을 취득하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써라. 이왕이면 그렇게
어차피 돈 쓸 일이 생기니 그렇게 해서 이명규 씨 쪽으로는 가지 말고 열심히 돈 모아서 그런 쪽에 진로를 잡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의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정말 비견들을 비겁들을 다스리는 이 편관의 에너지를 쓰면서 당신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당신의 일이 드러나고 이 식신견관, 식신제살 이런 게 다 관을 내가 컨설팅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개념이거든요. 말년에도 계속 그런 의미 에너지 쓰면 좋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욕망 자기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있어요, 사람이.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런 거니까 못해. 해온 거 그냥 어떻게든 살려야 돼. 근데 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학교 들어가면 내가 처음부터 교감 교장 안 되지 않습니까? 평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게. 물론 못할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어진 걸, 그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누리는 어떤 지위라든가 사회에서 바라보는 위상 이게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교사를 썼을 때 그 위상이 다시 높아지는 것도 암시할 수 있겠죠. 물론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그 진로가 좋다. 하지만 교사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봤을 때 이 축수령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도 돼요. 아시겠어요? 요 관이라는 게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계속 조절되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저 학교에 근무하는 이런 에너지를 쓰면 되거든요. 선택의 문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둘 다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국가 자리하고 쭉 연결돼서 이렇게 온 거니까 내 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돈벌이하고 연결이 되고 내 일도 그렇다. 한번 딱 정해지면 그 길로 쭉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사 쪽이든 아니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든. 물론 요즘에 변호사가 된다고 무조건 수입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만 이 사전은 지금 굉장히 공부에 심취해서 이 공부 에너지를 극적으로 좀 잘 쓰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언을 했던 거고, 이제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죠.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에 이 대목이 있어요. 절벽에 좀 다리가 없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신념의 도약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신념의 도약. 아버지가 시온 코너리인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누워서 아픈데 이제 믿어야 돼, 발 내디뎌야 돼. 그래서 해리슨 포드도 발을 쿵 내딛죠. 근데 쿵 하는데 이제 다리가 요만큼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할까 말까. 내가 지금까지 명리적으로 보면 내가 공부한 게 지금 억부, 용신, 조후, 이런 쪽에 고전 이론에 따른 자평 명리학 이런 것들 좀 공부해 왔는데, 혹은 산수, 수학 명리학을 공부해 왔는데, 그걸 공부한 게 아까워서 내가 못 끊어내겠다. 끊어내야 길이 열려요.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에서 벗어나야, 그 오솔길을 벗어나야 대도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 특히 여기 신념의 도약처럼 나를 믿는 것이 1번이에요. 나는 해낼 수 있어.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자신감 있는, 이게 지나치면 오만이 되겠지만 적절한 자신감, 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히 이제 편관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두려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돈도 없고 지금 하기 싫은 이 일을 평생까지 해야 되고, 저는 과연 돈 벌고 쉴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최고의 말년을 향해 지금 나를 담금질하고 있어. 나는 머지않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이러이러한 위치에 도달할 거고,
이게 명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시크릿에 그죠? 끌어들이는 이론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를 이제 그런 쪽으로밖에 안 쓰겠지만 명리 알면 크게 10년씩 대운을 보면서 나갈 수 있어요. 큰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주적 에너지를 정말 크게 해석하는 것,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내 성취의 결과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딱딱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일도 안 됩니다. 돈이 오다가 유턴해버리고 내가 잘 되려고 했는데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오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왜? 내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 찾아서 가겠죠. 그런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겠죠. 나한테 오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범주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내가 가져야죠. 그 운을 내가 받아야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럼 확신을 가져야 된다. 돈 벌 수 있다고 믿어라. 노력해라. 실력 닦아라. 그래야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 자석이 있는데 철가루, 쇳가루가 나한테 끌어올려면 내 에너지가 더 강해야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디뎌라. 두 번째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꾸준히. 중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히예요. 이 꾸준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은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공부든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꾸준히의 전부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겠다. 앞으로 공부하겠다.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그럼 꾸준히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거기에.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인간은 갖고 있지 않아요. 돈 오늘 10만 원 있다가 10만 원 책상에 딱 놓고 야 운동 되어라. 안 되죠. 됩니까? 야 공부 좀 시켜줘. 안 되죠. 시간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목표한 것에 대해서 시간을 투여하세요. 그게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은 무조건 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20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길이 무조건 열립니다. 때로는 막힐 때조차 하늘이 정말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답답한 게 열리고요.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결심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딱 굳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바쳐서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세요. 길이 무조건 열립니다. 아닌 길과는 무조건 단절하셔야죠. 꽤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